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중1, 2 내용이 살짝 겹쳐 있어요. 근데 x, y에 대한 차수다 라고 하면은 x, y 통틀어서 곱해진 게 가장 많은 거를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5개, 여긴 3개, 여긴 1개, 여긴 2개, 여긴 3개니까 x, y에 대한 오차식이겠네요. 이런 거죠. 야, 여기서 짱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애가 차수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지? 자, 근데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라 그러면 이제 슬슬 학생에 따라서는 못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어요. 내림차순이라는 용어가. 그러면 기준이 되는 문자를 x로 잡고요. 재원아, x에 대해서 지금 몇 차식이지 이거 지금? 그렇지. 그러면은 가장 높은 것부터 내릴 거거든요. x에 대한 3차 항이 지금 뭐예요? 오케이. 이렇게 점점 차수를 내려가는 걸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세제곱 다 썼네요. 그럼 x제곱 동네로 갈게요. 그럼 여기로 왔어요. 3x제곱 y세제곱이네요. 그 다음은 도로도로도로도로 요 3개가 다네요. 그러면 이때는 자 팁이 있다면 어차피 x의 개수처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x에 대한 3차항, 2차항, 1차항으로 갈 때는 2xy제곱 7x 마이너스 5xy를 그냥 쓰지 말고 미리 x로 묶어버리세요. 요게 센스입니다. 그럼 이거 분배해보면 7xy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7x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요게 x에 대한 내림차순이거든요. 여러분들은 y에 대한 내림차순도 쓸 수 있어요. 자, y에 대한 내림차순이면 y 세제곱이 제일 높네요. 아, 오케이. 그러면 3x제곱 y세제곱 y제곱이 그 다음 높아요. 2x y제곱 그 다음은 여기가 높습니다. 마이너스 5xy 그 다음은 선생님 y가 하나도 없네요 가 되면은 얘는 그냥 쭉 써주시면 돼요. 7x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럼 우리는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부분은 y에 대한 3차 항이죠. 여기는요 2차 항이에요. 여기는요 1차 항입니다. 여기는요 0차인가요? 0차가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 0차라는 말은 따로 안 쓰고 상수항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 상수항이죠 선생님? 우리는 기준을 y에 대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y가 없는 모든 거를 상수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한 내림차수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다항식, n차 다항식이라고 밑에 적혀 있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차수가 n인 다항식을 말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문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차수가 n이야? 그럼 가장 높은 게 x의 n제곱이겠네? 근데 개수를 모르네? 그러니까 앞에다가도 a의 n이라고 쓰면 되겠네? 근데 이렇게 해서 쭉 내릴 수 있겠죠? a의 n-1, x의 n-1 그래서 1차식이면 a1, x1이 되겠어요. 1차니까 a1으로 붙고 가장 마지막은 선생님 가장 마지막은 x0라고 쓰나요? 아니요, 그냥 a0라고 쓰면 되죠. 요게 n차 다항식을 일반화해서 쓰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차식이에요. 3차 다항식이에요. 그러면은 a3, x3
A 둘 X 둘 A 1 X 1 A 제로 요렇게 써서 3차 다항식을 문자 하나 둘 서이 너희 4개로 일반화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요 하나 둘 서이 n 플러스 1개로 n차 다항식을 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n차니까 an이 0이면 안 됩니다. 여기도 항상 a3가 0이면 안 되죠. 그래야지 3차가 나오죠. 안 그러면은 x세제곱이 죽어버리고 2차가 돼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폴리노미얼, 다항식이 영어거든요. p n차 x다 이렇게 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폴리노미얼인데 m이 3인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차 x로 된 3차식이란 소리예요. 얘는 x로 된 n차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필기하기 편하게 기본 틀을 다 제공할 거거든요. 판서에 대해서. 그래서 좀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다 안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 내신 분은 옆에 보기 있거든요. 보기 1번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y에 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라. 한 번씩 해보세요. 다 정석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가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밀어달래요.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은 이렇게 가는 거죠. 차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딱 봐도 x에 대한 3차식이네요. 이 동네 짱 나와봐 하니까 x세제곱이 뚜벅뚜벅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 x세제곱의 개수 x제곱으로 묶을 거고요. x로 묶고요. 상수로 묶겠죠. 뭐 이렇게 해봤자 이런 식으로 뜰 거라고요. 이제 앞에 무엇이 곱해져 있는지만 보면 돼. 4가 있네요. 오케이. 4밖에 없죠. 정확히 말하면. 자, x제곱이 있는 친구들 다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야. x제곱은 어차피 묶을 거니까 2y제곱 5y세제곱 그러면은 5y세제곱 플러스 2x제곱 2y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요거 할 때 내가 순간적으로 안에서도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꿨죠. 요게 보기 편합니다. 그리고 x에 대해서는 3y제곱 마이너스 4 어차피 x로 묶을 거기 때문에 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x가 없는 친구들, x 없는 친구들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거네요. 그럼 y 세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요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y에 대한 오름차순이 돼요. 그럼 차수가 낮은 것부터, 즉 상수항부터 쭉 올라가게 되겠죠. y에 대한 오름차순이니까 y가 없는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y가 없는 것 쭉 스캔해 보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상수 들어갔죠. 그리고 플러스 몇 y 플러스 몇 y 제곱 y 세제곱까지 가겠네요. 플러스 몇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개수만 따로따로 정리해주는 겁니다. 자, y는 플러스 2y밖에 없네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는요 y제곱이니까 2x제곱 플러스 3x가 되겠죠. 2x제곱 플러스 3x.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y세제곱은 5x제곱 더하기 1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y세제곱의 개수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y세제곱에 곱해진 숫자를 다 불러주시면 되겠죠. 5x제곱 더하기 1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에 관한 이야기까지 가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기본 문제 1번 시간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 지금 2개만 3분 드릴게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가보죠. 요거 풀 때 사실 여러분들 시간 들이면 요거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할 때 특정 문자에 대해서 일단 차수를 내림차순으로 만들고 가주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이거 전부 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꿀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러면 얘를 x에 대한 세제곱 하나 있네. 그 세제곱 x제곱 x제곱 x 너무 떨어뜨린 거 없나? x세제곱 x제곱 x 상수거든요. 내가 일부러 x제곱 썼어요. 지금 x제곱 없는 거 아는 x 썼어요. x가 없는 거 아는데. 자, 지금 2x 세제곱까지 왔죠. x제곱은 y로 들어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써도 괜찮아. 지금 일단은 문제 없다고. x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빈칸으로 사실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요. 정확히 0 곱하기 x거든요. 얘는. 그리고 상수는 3y 세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차수를 쭉 내림차순으로 미리 깔아두시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10을 계산할 때 2x 세제곱 플러스 0x 제곱 3x 제곱 3y 제곱 x죠. 마이너스 y 세제곱 c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y의 x 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더하기 2y 세제곱이니까 셋을 싹 더해주시면 어차피 요 차수대로 덧셈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되니까 3x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없어지겠네요. 여기는 x를 이렇게 쓰니까 또 헷갈리지. 이렇게 써야지. 플러스 2y 제곱 5, 4y 세제곱 요런 느낌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전체적으로 내린 다음에 가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선생님 여기처럼 a-b-ec 처리가 돼 있으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괄호 규칙만 신경 쓰면 돼요. 괄호 규칙. 이때 a는 그대로 오니까 더 안 쓸 건데요. 자, 그래 여기다 쓰자. 답은 나왔으니까요. 3x 세제곱 더하기 2xy 제곱 더하기 4y 세제곱인 거잖아요. 자, 일로 갑시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b를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괄호규칙 배우면서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난 지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되니까 전체 마이너스를 다 걸려야 돼요. 이거 가끔 실수해서 앞에만 거시는 분들이 있죠. 괄호 안 쓰시고. 그래서 괄호를 반드시 걸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분배 처리가 되니까 모든 항을 다 마이너스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0x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x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2c면요 선생님 마이너스 2가 다 분배가 돼야 돼. 그게 괄호 규칙이에요. 그러면은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 뭐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셋을 싹 더해주면 짠짠 사라지고 2x 세제곱 셋을 싹 더해주니까 3y의 x제곱 셋을 싹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y 제곱 x 셋을 싹 더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없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미리 깔아놓으니까 계산은 틀리지 않겠죠. 아 선생님 실수했어요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2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른쪽 문제 넘어갈게요. 연속 문제인데 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지금 우리가 한 거거든요. 즉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들끼리만 계산한다. 내림차순을 해놓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진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수법칙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수법칙에 대해서만. 우리 지금 지수법칙을 언제 배웠냐면 거슬러 올라가 중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지수법칙을 배우거든요. 그때 어떻게 배우냐면 A의 비승입니다.
이럴 때 A를 미치라고 하고요. B를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 밑에 올 수 있는 밑에는 모든 실수가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수는 아직 자연수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놓치고 있었다 그럼 지금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출 게 아니잖아요. 수원을 배우시게 되면 지금 배수로 바뀌었죠. 요게 실수로 확장이 될 거고요. 얘가 제약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자연수 지수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80이죠. 우리가 배운 지수 법칙을 4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조건 하에서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밑이 같을 때는 우리가 지수를 더해서 가거든요. 굳이 내가 문자를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A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조금 길어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갈 때, 자, 첫 번째 케이스 좀 보죠. 얘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분의 1이어서 2개, 3개가 하나씩 약분되면서 마치 A의 3 빼기 2처럼 처리돼서 A의 1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분의 1인데 같은 게 분모분자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1 처리가 되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 가면은 A의 0제곱이라고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3 빼기 3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A의 0제곱은 1이다. 지금 몰라도 되는데 만약에 나오면 대응은 할 수 있어야 돼서 미리 알려드렸어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은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4제곱분의 1이니까 이때는 A의 1승분의 1이죠. 왜냐하면 A의 4제곱 빼기 세제곱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쓰는 표현이 있다면 우리 이거 3 빼기 2가 1이었잖아. 3 빼기 3은 0이었잖아. 그러니까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승이면 좋겠어. 대수에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고2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런 식의 일관성을 갖고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나온다면은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어? 역수 취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도 살필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지수 법칙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렵지 않아요?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은 지수가 같네요. 묶어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네 번째일 때는 만약에 분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분배해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 법칙은 요 4가지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요 4가지만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수 법칙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다 정리하신 분은 밑에 보기 1번에서 5번까지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135번만 하자. 135번만. 보기에 135번만.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조용한 처음이다. 이 신비주의라면서요? 한대가 못 들어갔죠. 난 신비주의라고 하길래. 망했어. 자, 같이 가보죠. 근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5번을 안 적었죠. 미안해요. A의 제곱의 세제곱이면 A의 제곱이 3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얘에 의해서 더해지면서 A의 6제곱이 되고요. 마치 2 곱하기 3에서 A의 6제곱이 된다 처리가 되는 거죠. 요걸 빠뜨렸네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5개네요. 그래서 항상 괄호로 곱해져 있으면 얘를 뚫고 곱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서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세제곱에 마이너스 A의 5제곱을 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봤자 마이너스가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A의 5제곱, 마이너스는 다시 짝수계여서 플러스로 바뀌고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이니까 A의 8제곱. 어려울 거 없죠. 중2 수준의 문제였고요. 곱해. 그래서 A의 60승. 승이라는 표현도 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했던 이야기들이죠. 분모의 분배를 해주면 됩니다. B의 12, Q의 8, 나누기를 곱하기로 Q의 12, B의 6 하면은 이건 지수법칙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P의 6과 P의 12승이 나눠져서 P의 6승, Q의 8승과 Q의 12승이 나눠져서 뭐야? Q의 4승. 내가 만약에 굳이 좀 나대가지고 지수법칙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굳이 나대가지고 좀 나대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한 지수법칙이라 여기 있는 것들은요, 단항식에다가 단항식을 곱한 거였거든요. 지금 A 세제곱이니 뭐 P 세제곱이니 다 항이 하나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은 지수법칙으로 처리가 다 됐고요. 이제 우리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볼 겁니다. 간다. 앞에서 너무 좋아 행복해하고 있어요. 많이 나왔고. 너무 기뻐요? 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면 숙제가 늘 일은 없어요. 진도가 안 되면 숙제가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줘? 우리가 지금 앞에 OT를 조금 가져갔기 때문에 고등사학은 또 할 것도 많고. 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은요, 여러분들 분배 법칙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은 지수법칙이었죠. 요건 분배법칙이에요.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들끼리 계산한다. 내림차순하면 편하다.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은 지수법칙을 쓴다.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은 분배법칙을 쓴다. 보통 이런 틀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예시를 들어보죠. 요거는 할 게 없어요. 2x 곱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처리를 해주시면요. 지금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분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분배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경우의 수 아이디어가 들어옵니다.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듣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여기서 곱해줄 때 빠짐없이 곱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어요. 빠짐없이. 그리고 2번 하지마. 중복되지 않게. 그럼 여기서도 빠짐없이 갈 거면 나름의 순서를 지켜야 될 거거든요. 순서를 지켜. 꼭 학교 급식실 가면은 새치기 하는 애들 있죠? 순서를 지켜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인가요? 그럼 나는 꼭 거기서는 짜지고 있었죠. 힘들었으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둘이 곱해지면은 이거는 우리 지수법칙 쓰는 거죠. x가 4개 됐고요. x가 2개 됐고요. x가 하나 됐어요.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 이 y에 자, 요것도 같이 가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전개할 거면 이런 식으로 나름의 순서를 만들어서 가주셔야 합니다. 특히 다항식이랑 다항식을 곱할 땐 더 복잡해져요. 그럼 마이너스 6에 x제곱 y 플러스 4y제곱 아니죠. 2y제곱 마이너스 7xy 더하기 14y제곱 해주시면 다 하고 끝났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는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 y 내림차순으로 쓸까요? 마이너스 7xy 더하기 16y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분배법칙으로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나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얘를 분배법칙이라고 했다면 보통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우리 3-1 과정에서 제곱근 배우시고 그 다음 배웠던 곱셈 공식 과정 그게 전개의 과정이었거든요. 얘가 지금 전개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전개예요. 그리고 이 전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고 다 전개하는 경우의 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x 빼기 3, x제곱 빼기 3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런 거를 전개할 때 특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 둘, 서희. 나름의 순서를 지켜. 왜 또 비웃어? 아니. 아, 재밌어. 아, 열받네. 수업이 너무 재밌어.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네. 아, 그렇지. 이제 당신도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거부터 가볼게요. 그러면은 2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위에 걸로 하면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름의 순서를 부여하고 요 순서에 맞춰서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대로 끝났다고 하면 안 되죠? 동량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X제곱이랑 마이너스. 네, x제곱끼리 동류항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2x 4제곱 나머지는 내림차순으로 써보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우리 아직 곱하기밖에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번 지금 마무리 해주세요. 보기 3의 2번. 보기 3의 2번. 안 되는데? 숙제가 줄겠는데? 어떡하지? 너무 좋습니다. 안 되는데? 숙제 늘려야 되는데? 빨리. 그리고 우리가 내일에서 첫날이니까. 숙제를 안 할 이유는 많죠? 누가 늘려요? 누가? 선생님이요. 내가? 네. 왜? 그러세요. 햄버거 먹고 싶어요. 편의점 가면 한 3,5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아, 자, 같이 한번 가보죠. 이제는 앞에가 3개, 뒤에가 3개거든요. 그 나름의 순서를 정해서 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요렇게 먼저 곱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마이너스 3xz 그 다음 요렇게 가는 거죠. 2xy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6yz 마지막 얘도 요렇게 해줄게요. 굳이 그리진 않을게. 마이너스 3xz 플러스 6yz 플러스 9z제곱 해놓고 동류항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면 개꿀 개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더하기 9z제곱 마이너스 6xz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까? 서연, 요거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2차식이. 오케이. y에 대해서도? 2차식. z에 대해서는? 2차식. 얘 전부 다 2차식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x의 개수를 물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6z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x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하면 좋은데요. 지금 내가 부분전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분전개. 자, 요거랑 요거요. 얘는 xz 개수를 구하는 거고 얘는 예를 들어 문제가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 선생님 다 알죠? 이렇게 해서 다 전개해보면 난 정직한 사람이니까 하나하나 다 해보면 난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한 경우의 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지금 x제곱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곱할 때 x제곱이 나올 거면요. 난 다른 것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x제곱만 타겟으로 놓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x제곱이 곱해질 거면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x제곱을 선택해서 곱했다면 뒤에는 4를 곱해야지만 4x제곱이 나와요. 괜찮습니까? 만약에 뒤에서 마이너스 3을 선택했다면 여기서는 2x제곱을 선택해야지만 x제곱이 나와요. 그럼 둘은 지금 곱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4x제곱 밑에는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요거만 싹 봐서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까? 요게 부분전개 아이디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을 때 일부 항의 개수를 묻는다 라고 하면은 그 항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싹 분류해서 마지막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xz의 개수를 아직 이름을 못 외웠어. 이름을 못 외웠어. 스무스 xz의 개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으아 할 때 일단 앞에서 무엇을 뽑고 뒤에서 무엇을 뽑으면 좋을까요? x 여기 앞에서 x 뽑으시고 마이너스 3z. 아 좋아. 목소리가 동물 음성인데 아주 좋은데. 자 다른 케이스는요? 마이너스 3z. 오케이. 뒤에 거는 x. 오케이. 그래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xz 여기도 마이너스 3xz에서 마이너스 6xz다. 이런 식으로 부분전개 아이디어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전개를 계속 분류 아이디어로 말을 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그런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장에 12번 있거든요. 밑에 13번 말고요. 이게 연습 문제예요. 제법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easy 했죠. 사실 easy 하면 지루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다음 장에 1-12번 연습 문제거든요. 요것만 좀 진행해보자.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진도 어떡하지? 괜찮아요. 없자고.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나중에 하루 보고 부르면 되지 뭐. 네? 그 12번 되는 거예요? 네, 12번만 해주세요. 모든 문제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숙제예요. 네, 나중 숙제겠죠. 오늘 숙제는 아니고.
자, 같이 한번 가보죠.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성실하게 16번 다 곱해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앞에서 1을 골랐다면 x 4제곱을 만들 거면 갈 데가 없네. 그래서 앞에서는 1은 탈락이고요. 앞에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x를 골랐어요? 그럼 뒤에서는 마이너스 4x 세제곱을 골라야겠죠. 만약에 내가 뒤에서 3x, 앞에서 3x 제곱을 골랐어요? 그럼 여기도 3x 제곱이 나와야겠지.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4x 세제곱을 골랐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2x를 골라야 하겠지. 그럼 지금 이렇게 분류를 3가지로 했으니까 곱해보면 8x 세제곱, x 4제곱, 얘는 9x 4제곱, 8x 4제곱.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거 분류한 거는 나중에 더하는 거예요. 분류는 덧셈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덧셈. 그래서 25x 4제곱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괜찮으시겠지? 자, 그래서 기본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좋다. 곱셈은 단항식과 단항식은 치수법칙. 단항식과 다항식은 분배법칙. 다항식과 다항식은 깔끔하게 전개. 근데 가끔 부분 전개도 쓰여. 이렇게 되는 거지. 부분 전개도 쓰여. 그렇게 해서 덧셈 뺄셈 했고 곱셈 했어. 그럼 우리 4칙 연산 중에서 3칙은 나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지. 그래서 그 하나가 나눗셈이고요. 사실은 나눗셈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마 나눗셈은 다 못하고 수업이 끝날 텐데요. 우리 나눗셈을 처음 배우는 게 분수를 배우기에 앞서서 하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요때쯤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수 배우거든요. 그때 검산식이라고 하면서 이런 걸 배워요. 자, 예시예요, 예시. 9라고 하지 말자. 13을 5로 나눴더니 몫이 2개, 나머지는 3. 뭐 요런 거 배우시죠. 그리고 얘랑 요식과 동치관계. 얘 대신 얘를 써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관계는 13은 5로 나누었더니 몫이 2, 나머지가 3. 요런 관계식 본 적 있으시죠? 이거를 숫자가 아니라 다항식에서도 할 수 있다 이고요. 내가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 나머지가 R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과 동치인 관계, 얘를 말하거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A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말하는 표현을 내가 싹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요 R과 B의 관계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면 안 돼요. 그래서 R은 B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배워요. 요게 나눗셈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고요. 근데 만약에 if예요. if R, E
0이라면, 없다면 A는 R이 나머지가 없는 거지.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죠. 떨어짐. 괜찮나요? 근데 이거를 내가 관점을 조금만 바꾸잖아요? 나머지가 0이니까 A를 Q로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말해도 되죠. 어차피 무엇으로 나누든 둘이 곱하면 A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 약수 배우잖아요. 약수. 예를 들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와 3은 6의 약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를 바꿔서 B와 Q는 A의 약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딱 초딩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우는 딱 지식들이죠. 사실 이거는 초딩 때 배우고요. 근데 이거를 요 관계식을 다항식에서도 쓰고 싶은 거예요. 고스란히 쓰고 싶은 거예요. 다항식에서도. 그래서 얘를 이제는 A, B, Q, R이 숫자가 아니라 식이에요. 다항식이야. A 나누기 B는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고 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 게 성립할 거거든요.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정말 주의해야 될 거. R이 B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작아요? 선생님, 문자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3x제곱이랑 9x랑 어떻게 누가 작다고 말을 할 수 있죠? 3, 9는 다르지만. 그래서 얘를 작다라고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차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확장할 때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 같아도 안 돼요? 같아도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의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나눗셈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17을 2 곱하기 5 더하기 7이라 그랬어. 선생님, 나 이거 해석할 줄 알아요. 17을 2로 나누었더니 몫이 5고 나머지가 7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7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거든요. 더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3 곱하기 2 더하기 무슨 소리야? 3 곱하기 5 더하기 2 처리가 되어야 했지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 2랑 요 5가 나와 있을 때 2가 5보다 작아야지만 17은 5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킬 룰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볼 건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랑 어차피 같은 대꾸를 맞춰야 되잖아요. 대꾸를 좀 맞춰보자고. 자, if R이 없다면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덧셈이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R이 없다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짐. 당연히 똑같이 쓸 수 있고요. Q로도 나누어 떨어짐.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인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자에서부터는. 그래서 B와 Q는 A의 인수. 인수분해가 떠오르죠. 맞아요. 인수분해로 지금 빌드업을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수분해란
나머지가 0인 상태로 만드는 나누는 수와 몫을 찾는 거거든요. 다항식에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0은 지금 x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녀석은 차수가 0차 0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근데 얘는 1차니까 나머지의 차수 0이 나누는 수의 차수 1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겠지? 자,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직접 나누는 걸 연습을 못한 게 조금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은 우리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A 더하기 B 나누기 M. 우리 이거 요 표시 말고 나눗셈으로 표시하자. 우리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N분의 1. 그죠? 그리고 얘를 곱셈 처리해버리니까 분배를 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N분의 A 더하기 N분의 B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 됩니다.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스키마는 6을 2로 나눈다는 거랑 6을 2로 나눠서 요거랑 6을 2분의 1을 곱한다는 거랑 나누는 수를 분모에 갖다 줘서 이렇게 된다는 게 완벽하게 같은 말임을 인지할 때 우리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가 있어요. 이거를 2x로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죠. 어차피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가 되면은 자 요렇게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2x분의 2x 세제곱이니까 x 2x분의 마이너스 4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무슨 소리야? 2x분의 2x 세제곱이니까 x제곱 2x분의 마이너스 4x 제곱이니까 2x 2x분의 6x니까 더하기 3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눌 때 요 형태를 썼더니 나눗셈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기 4번에 2번을 마무리해 주세요. 숙제가 줄다니. 정말 슬프네 이런. 제가 우리 10시간 남았어요. 응? 우리 10시간. 네. 하지만 몰랐어. 네. 직책이랑 직책이랑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이거 수 예전에 책값 아껴서 부자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거 거의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타임이라 숙제가 좀 좁네요.
오늘 중국은 끝난 거 아니야? 요거 마무리만 같이 할 거고요. 잠시만요. 숙제만 좀 줄여놓고. 언제부터 오겠어? 페이지. 우와, 개탔네요, 여러분들. 8개예요. 네. 너무 비밀이 좋네요. 네. 첫 타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여기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가야 되는데. 자, 마지막 것만 마무리를 좀 해보죠. 3a 4제곱 b제곱 더하기, 야, 이걸 숙제 이렇게 냈는데 C가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겠죠? 진짜? 우리 양심 세제곱이구나. 플러스 2a 세제곱 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a 제곱 b 4제곱인데요. 그거를 2a, b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니까 한 방에 가면은 4a 제곱 b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약분을 쳐주시면 4분의 3에 a제곱 위에 남고요. b 하나 남아요. a제곱 b. 이렇게 하면은 2분의 a가 될 거고요. b제곱은 사라졌다. 와. 그러면 4a제곱 b제곱이 4a제곱 b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었으면은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을 마무리한 거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과 조립제법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요거만 좀 갖고 와주세요. 요거만 좀 보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첫 타임이어서 조금 가볍게 나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